11페이지에 혹시 질문 있나요? 11페이지? 11페이지는 없나요? 없어? 뭐? 38번이요. 38번이요? 아, 이 정도는 그냥 뭐 이것저것 방법이 안 떠오르면 그냥 다 전개시켜버리면 되잖아. 다 전개시켜버리면 돼. 해봤는데 안 나와요, 답이. 수치 대입법을 해봤다고요? 뭘로 봤는데요? 2랑 1이랑 0이요. 근데 이거는 수치 대입법을 해도 한 번에 ABC가 나오지 않아. 결국 연립을 해야 돼. 그치? 그러니까 수치 대입법을 해가지고 뭐 A를 하나 없애도 B랑 C가 남죠. 네. B를 없애도 A랑 C가 남죠. 네.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개시켜버리는 게 더 편하겠다. 그리고 보자마자 A는 어차피 1인 거, 2인 거 알잖아요. 최고창. X제곱은 여기서밖에 안 생기니까 A는 바로 2란 거 알고. 그지? 그러면은 수치 대입할 수 있겠다. A가 2인 것을 바로 우리가 눈치를 캐치를 했다면 그럼 그 다음에는 X에다가 이제 1 넣는 거예요. X에 1 대입하면 좌변은 3대잖아요. 좌변은 3대고 이거 A에다 1 대입했으니까 여기 A만 남아가지고 2가 되겠고 B 사라졌고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C가 1이라고 나오네. 그죠? 그럼 그 다음으로 이제 X에다가 2를 집어넣어가지고 A 소거시키고 B 찾으면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이런 방법이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전개시켜버리는 게 방법이 되겠고. 또 11페이지에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넘어갑니다. 12페이지. 여기는요. 여기 여러분 41번 풀었어요? 네. 어떻게 풀었어요? 이거 왜 못 풀어요? 너 어떻게 풀었는데? 이거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공식을 공식이 쓴다고요? 아니라 우리 아무튼 풀었는데요. 이런 애들이 제일 수상해. 아무튼 풀었다 그러는 애들. 아니 진짜 풀었어요. 그거 쌤. 어떻게 풀었냐고. 이거 방법이 뭔데? 뭔데 방법이? 일단은요 x는 1에서 2는 256이라는 값을 찾았고요. 시주 풀었니 41번? 네. 어떻게 풀었어요? 아니에요? 또 전개하고 전개를 했어요 이거를? 네. 오. 근성이 대단. 그럼 A, B, C, D, E를 따로 찾았어요? 아니요 그냥 그 오른쪽 어. 뭐지 왼쪽 칸에 상수원 찾고 오른쪽 그러니까 전개를 시켜서 비교하려면 결국 그냥 개수 비교법으로 찾았다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A, B, C, D, E의 값이 각각 다 나온 거 아니야? 아니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플러스 2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기 문제에서 제시한 요게 그대로 나온다고? 네. 어떻게 하면? 전개하면 전개하면? x는 0. 전개했을 때 전개했을 때 상수항이 네. 이해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있잖아요. 전개를 시킨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희주 말대로 이걸 전개를 시키면 굉장히 긴 식이잖아요. 그 긴 식의 마지막 상수항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면 마지막 상수항이 얘가 된다는 거를 발견하면 답이 나오는 거고, 사실 그것보다 더 편한 방법은요, x에다가 0 넣는 겁니다. 그냥 이 식에다가 x에다가 0을 집어넣게 되면 그러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1이 되는데 4제곱, 3제곱, 2제곱, 1제곱 이렇게 되니까 부호가 얘는 마이너스 1에 4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 되잖아. 그죠? 그래서 플러스 a 나오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1에 3제곱이니까 마이너스 b 나오고, 그래서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순간 우변이 얘랑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그냥 x에 0 집어넣어가지고 3의 4제곱 81이 답이다. 이렇게 푸는 게 제일 그죠? 빠른 풀이 방법이고요. 지금 언제 이렇게 말했어? 오늘 제가 x는 1 넣으면은요 저거 이 값이 256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x에다 0 넣어가지고 저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그 말과 이 말과 다르잖아. 비슷하잖아요. 난 x에 0만 넣었는데. 저는 1까지 넣고 싶었어요. 오케이, 잘했어. 아무튼 x에 대입해서 푸는 거고요. 12페이지에 질문 없나요? 그럼 아까 13으로 가서 아까 몇 번이라고 했지, 주야? 45번 45번이요. 45번은 요 놈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할 때 라고 했습니다. 자, 항등식에 대한 문제인데 x랑 y 사이에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자, 예식이 x랑 y가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항등식의 입장으로 풀기가 조금 곤란해.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위에 있는 요 x, y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거 정리하면은 y가 2x-1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y 자리를 전부 2x-1로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y 자리에다 2x-를 갖다 집어넣어 버리면 그러면 얘는 x라는 문자에 대한 무슨 식이 될까요? x라는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그쵸? y가 이제 사라지고 y가 사라지게 만들었으면 요게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죠. 그래가지고 요걸 쭉 전개시켜가지고 그 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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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되겠네, 그지? 그래서 얘가 ax 제곱이고 플러스 4b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x 플러스 플러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플러스 c는 0입니다. 자, 그럼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면은 a 플러스 4b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b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3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그죠?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 거고, 그럼 윤서야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그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고 얘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가운데 부분에서 b값 나오네. b가 얼마니? 마이너스 1이죠? b가 마이너스 1. b가 마이너스 1이면은 그거를 여기 첫 번째 여기 자리에다 집어넣어 보면은 a는 4가 되나? 이렇게 되겠고, 자 b가 마이너스 1인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c는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이다. 이제 오케이? 자, 또 여기 45쪽, 13쪽까지 질문 있어요? 46번이요. 자, 46번도 항등식입니다. 결국 항등식인데 여기에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죠.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근으로 갖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일단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어넣어야지 x자리에. 그죠? x값이 마이너스 1이다라는 말이랑 같은 거잖아. 근이라는 거 x값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1 플러스 k 플러스 1 마이너스 ak 플러스 a 플러스 b는 0. 자, 이렇게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쭉 전개한 거예요. 이 식이 하윤아 x의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정리해줘야 돼? 그죠? k 갖고 있는 애들 k로 묶어주고 없는 애들 뒤로 빼주고, 요 안에다 뭐라고 쓸까? 그쵸? 1-a 이렇게 써야 되고, 뒤에는 뭐라고 쓸까? 2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이것도 뭐고? 0이고 이것도 뭐고? 0이고. 그럼 풀렸죠? 오케이? 처음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고 그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3번 맞아요? 3번이라고요? 1번 아니야? 네? 아 1번이요. 아 잘못 말했어요. 1번입니다. 1번. 자, 넘겨볼게요. 14쪽에는 질문 있나요? 48번. 예, 다 이제 비슷한 패턴의 문제잖아. 그래서 이제 x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을 건지 이걸 생각하면 되잖아. 자, 우리가 이런 47번이나 48번이나 또는 50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항상 넣는 숫자가 정해져 있어요. x에 뭐 넣죠? 1하고 마이너스 1. 이게 가장 기본이고 0은 필요할 때도 있고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은 1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게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일이다. 자, 그럼 48번 문제에다가 x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면 태연아 좌변이 얼마니? 좌변이 1인가요? x에 1 대입하면? 아, 맞네요. 그죠? x에 1 대입하면 1 하고 우변은 이제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땡 해가지고 a6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었다. 자, 현준아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좌변이 뭐가 되죠? 3의 제곱이잖아. 그쵸? 9가 되죠. 9는 하고 우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A0는 그냥 써지는데 A1은 어떤 부호를 가질까? 마이너스 A1이 되고 다시 A2는 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번갈아 나오는 형태로 전개가 되죠. 그럼 마지막에 이거 A6은 가해야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1. 그러니까 플러스란 얘기죠? 네, 그쵸. 그러니까 왜 얘가 플러스인지는 앞에 있는 규칙을 보시면 돼요. 앞에 0, 2, 4, 6 요런 애들이 플러스를 갖고 있을 테니까 요렇게 끝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내가 찾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서 0은 좀 따로 봐야 돼요. 0은 요렇게 좀 떼놔야 돼요. 요거 세 개가 규칙이 있는 거죠. 135가. 그치? 그래서 135들을 구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요걸 보면 희주야 어떻게 해줘야 우리가 135를 구할 수 있니? 빼야 되겠죠. 그죠? 얘네 둘을 뺍니다. 이렇게 두 식을 빼주세요. 자, 빼면은 마이너스 8이 되겠고, 자, 이제 A0 같은 거 없어졌고, A1, A3, A5는 두 개씩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나눠가지고 A1 더하기 A3 더하기 A5는 마이너스 8 이렇게 구하시고, A0은 따로 구하는 겁니다. 윤서야, A0은 어떻게 하면 바로 구해질까? x에 얼마 넣어보면 이 식의 x에 얼마 넣어보면 a0가 바로 나올까? a0를 구할 때는 뒤에 거를 다 날려버리면 되는 거야. 다 날려버리면 그 얘기는 x에 얼마 넣는다는 말과 같죠? 0 넣는 거예요. 그렇죠? x에 0 대입하는 겁니다. x에 0 대입하시면 좌변에는 1제곱이니까 1 되고요. 우변에 a0 남고 뒤에 거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a0는 1이죠. 이렇게 a0만 따로 찾아준 다음에 요거랑 더하면은 더하면 답 아닌가? 그 2로 안 나누셨어요. 아 2로 그렇네요. 2만 없애놓고 나누기를 해놨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답은 이건가?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그래서 47번, 48번, 50번 전부 다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필요하면 0 넣어보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49번은 조금 다르죠. 49번도 1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면 풀릴까? 안 되죠. 49번은 뭐가 달라졌냐면 이 거듭 제곱 안에 들어가 있는 녀석이 x가 아니라 x 플러스 1이거든요. 그럼 이 문제는 뭘 집어넣어야지 잘 풀릴까요? 마이너스. 일단은 이 부분이 1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x에 얼마를? x에 0을 먼저 한번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게 하기 위해서 x에 얼마를? x에 마이너스 2를 한번 넣어주시고 그쵸? 요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49번은 그쵸?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 얻어지는 식과 비슷한 식을 얻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놈과 요 놈을 대입해서 풀어보시면 됩니다. 3번 맞네. 네, 답은 3번 나오고요. 자, 또 14초까지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어요? 15. 55번이요. 자, 우리 현준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현준아, 이런 3차식을 2x-1로 나눌 때 제일 편한 방법은 뭘까요? 네. 2분의 1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뭐라 그래? 이렇게 하는 거. 거듭 제곱. 에? 조립제법. 자, 여기다가 2분의 1을 쓰는 거고 여기다 숫자 뭐라고 써야 될까? 4 어? 개수만 쓰는 거잖아요. 1 0이요. 0 쓰고 x 제곱항이 없으니까 0 쓰고 그 다음에 x라고 써야 돼? x의 개수를 쓰는 거잖아요. 1이라고 써야죠. 지금 우리 이거 쓰는 거 아니야? 4x 세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를 보면서 개수들을 쓰는 거잖아요. 3차항의 개수 4, 2차항은 없으니까 0, 1차항의 개수 1, 마지막 뭐? 자, 이렇게 해서 조립제법을 시작하는 거죠.
그럼 불러줘 현준아. 여기 내려오면 얼마? 여기는 얼마? 더하는 겁니다. 2 여기는 1 2 1 더하면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현준아 이게 몫인가? 이걸 어떻게 한 게 몫이죠? 맞아요. 얘를 2로 나눈 게 몫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진짜 qx는 얘를 2로 나눠서 2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얘가 qx가 되겠고 나머지 r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q2분의 1이니까 q2분의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2분의 1 되고 플러스 2분의 1 되고 1 돼가지고 2인가요? 예. 2 더하기 나머지니까 답은 1인가? 이렇게 가야 됐어? 쌤, 됐어? 이거 근데요. 예.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때는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줘야 돼요. 뭘로 나눌 때요? 그러니까요. 조리집 할 때 만약 제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했으면요. 목도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죠? 몫은 네. 이 나누는 식이 네. 나누는 식에 x의 개수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 네. 네가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했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로 줬죠. 마이너스 2분의 1로 조립제법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식이 만약에 2x 플러스 1로 나눈 상황이라면 이걸 2로 나누는 거고 x 플러스 2분의 1로 나눈 상황이라면 이걸 그대로 몫으로 쓰는 거고 만약에 3x 아니지 4x 플러스 2로 나눈 상황이었다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아니에요? 자 들어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도 이 몫을 2로 나눠서 진짜 몫을 찾았잖아요. 왜 2로 나눈 거야? 그러게요. 나누는 식에 x의 개수가 2니까 이걸로 나누는 거야. 이걸로. 아 그래요? 이걸로 나누는 거야. 몫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긴 식으로 나눗셈을 했다. 그러면 조립제법은 이걸로 해야 되잖아. 똑같이. 그러면 x의 개수가 4니까 마지막에 나온 결과를 4로 나눈 게 몫이라고요. 이걸로 나눈 거야. 이걸로. 어쩐지 자꾸 틀리더라. 그래.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있었군. 자 15페이지에 또 질문 있나요? 51번 답은 1번이요. 이거 틀렸어? 51번 그다 못했어요. 답 이상해? 네. 답이 몇 번인데? A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2라고 못했어요. 아 진짜? 애초에 그럼 여기에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지? 여기 없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치 이게 없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A가 2인가요? 아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인가요?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요 문제에서 요걸 지워주세요. 문제 여기 A 앞에 붙어있는 요거 흐릿한 마이너스를 없애주세요. 그래야지 맞는 문제인가 보네요. 희주 그럼 해결됐어? 자 또 15쪽까지 질문 있나요? X는 16쪽. 여기는 없죠, 그죠? 현준이 다 풀었어? 현준아 질문 한번 해볼게.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fx를 x-1로 나눈 나머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 나머지.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표현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자 봐봐 강혁이 대답하는 거 봐봐. 자 강혁아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는 0은 왜 붙이는 거죠? F1입니다. F1. fx를 현준아 fx를 우리가 x-1로 나누면은 이렇게 쓰잖아요. x-1로 나누면은 몫이 곱해지고 나머지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그때 지금 이게 뭐냐고 내가 질문한 거잖아. 이 나머지가 뭐냐고. 그럼 너는 이 식의 x자리에 얼마를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1을 넣는다고 생각해야 돼. 1을 넣어야 이 앞에 있는 덩어리가 다 어떻게 될까?
없어져요. 그럼 f하고 x에 1 들어갔죠. 그리고 이거 다 날라갔으니까 이게 r이랑 같은 거잖아. 그래서 이 과정이 다 축약돼 있는 거야. f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뭐니? 그러면 f1입니다. 이렇게 대답이 돌아와야 돼. 오케이? 그러면 태연아, gx를 2x-1로 나눈 나머지는 뭐니? 그렇지. g 2분의 1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이 돌아와야 돼요. 알겠죠? 이거 그냥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나머지 정리 문제를 풀 때 매번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16쪽에 있는 문제 같은 거를 풀 때요. 뭐 58번도 그렇고 56번도 그렇고 그냥 보면 56번도 얘로 나눈 나머지는 이랬으니까 p-1을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58번 같은 문제도 얘를 내가 fx라고 이름을 붙인 다음에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현준아 이건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뭘 찾는 거야? f 하고 2분의 1이 아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이 값을 0으로 만드는 x값 있잖아. 그 x값을 요 자리에 x자리에다 넣어준 것이 나머지예요. 얘도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얼마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그것을 이 식의 x자리에다 그냥 집어넣은 게 나머지라고. 맞니? 그러면 57번 문제는요. 역시 예식을 내가 요 식을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fx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 맞아. 근데 그게 나누어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나머지가 얼마가 됐단 말이에요? 0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f-2가 0이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윤서야 요거를 내가 fx라고 했을 때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fx를 x-1로 나눈 나머지를 뭐라고 표현해요? f1로 표현하죠. 그죠? 근데 그 f1이 지금 3이랑 같은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x-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뭐예요? f2가 1인 거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는 나머지 정리 중에서 가장 그 기초가 되는 내용들이 모여 있는 데고요.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질문 있을까? 61번. 네. 자, 61번도 여러분들이 나머지 정리를 잘 훈련을 해놨다면 이것도 보면서 이렇게 써야 돼. p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등장을 하죠. 그럼 지금 px 플러스 1 요것을 x-2로 나눈 나머지. 희주야, 넌 이걸 뭐라고 대답할 거야? 뭐라고 다시 한번? 근데 마이너스 2가 왜 나오죠? 그쵸? 자,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는 항상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건데 x 자리만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을 집어넣으면 그게 나머지예요. 그러니까 p2 더하기 1 이게 나머지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가 나누어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이게 는 0이란 얘기입니다. 지금 이해됐나요? 요 식을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골라다가 이 식의 x자리에 넣으면 끝이야. 전체적인 형태는 그대로 쓰는데 x만 이걸 쏙 넣어주면 요게 나머지를 표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는 px-1이 등장하죠.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 이거는 그러면은 재현아 뭐라 그래야 돼? 네. 이거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맞아요. p-2 1 이렇게 말해야 되겠지. 그것도 나누어 떨어졌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놈을 이항시켜가지고 p2가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 놈을 이항시켜가지고 p-2가 1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요 두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자, 요걸 이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주면은 A, B에 대해서 식이 두 개 나오겠죠. 하윤이 이거 맞았어? 틀렸어?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거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A, B에 대해서 식이 두 개 나올 테니까 그걸 연립방정식으로 풀면 A, B가 나오겠죠. 그죠? 강력이 풀었니 이거? 소리 풀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쵸. x에다 2 넣어야죠. 이제 p2를 계산해야 되니까 x에 2를 넣으면은 16 빼기 4 더하기 2a 플러스 b인데 그게 마이너스 1인 거고요. 또 x에 얼마 넣어야 돼? 마이너스 2도 넣어야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이거는 1이다. 그치? 이 두 식을 연립해서 a, b 찾으시면 px 완성되고요. 그러면 p4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또 17페이지에 질문 62번이요. 자, 62번 봅시다. 하윤이 62번 풀었니? 어떻게 풀었어, 하윤아? 그냥 나눴어요. 아, 직접 나눗셈을 했다? 좋은 방법입니다. 이 3차식을 그냥 이 2차식으로 그냥 정직하게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진다 그랬으니까 마지막에 나온 그 나머지가 빵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자, 단순한 방식으로 직접 나눗셈으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되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로 나눴습니다. 자, 나눗셈 해볼게요. 현준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돼? x요. 여기는 x 세제곱 2x제곱 플러스 bx죠. 그러면 뺐다. 이렇게 빼면 이것도 없어지고 이것도 없어지네. 그지? 여기는 뭐죠? b 플러스 4 마이너스 이거에서 이걸 빼는 거 아닌가? 4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4였는데?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bx 그리고 요거 하나 내려오면 a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걸 그냥 나머지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 마지막에 나온 이 나머지가 0이 돼야 되잖아. 0이 돼야 되는데 이게 x에다가 뭘 잘 집어넣어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식 자체가 그냥 통째로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x에 대해서 항상 0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고 이것도 뭐야? 이것도 0이고 이것도 0이 돼야 돼. 그래야 완벽하게 나머지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a 값이 0인 거고요. b 값은 마이너스 4 해가지고 답은 a 마이너스 b니까 5번.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직접 나눗셈을 하지 않고 푼 사람 있니 혹시? 어떻게 풀었어? 제곱 qx와 1차니까 어. 그 x 세제곱이니까 어. x 오, 많이 컸어. 자, 이런 풀이도 가능하죠. 얘를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로 나누었다. 그럼 나누었으니까 이제 원래 여기에 몫이 곱해지고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가 붙는데 지금은 나누어 떨어지는 거니까 나머지가 없죠. 그리고 생각해보면은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거니까 몫은 1차식이겠죠. 몫이 1차식인데 자, 여기가 1차식인데 보통 우리가 1차식을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 이 a 자리에 들어가는 숫자는 확실히 1입니다. 왜냐면 이쪽이 x세제곱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x세제곱은 여기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1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뒤에 있는 상수항만 구하면 되는데 이걸 b라고 하면 이제 얘랑 헷갈리니까 b 말고 뭐 c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거를 전개시켜서 개수 비교하는 것도 풀이 방법이에요. 이거 전개시켜 보면은 x세제곱 나오고 요렇게 하면 이제 cx제곱에다가 요렇게 하면 2x제곱이니까 c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요 2랑 요게 어때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c는 0, c는 0 이런 식으로. 그쵸? 그 다음에 또 전개시켜가지고 1차항 구하면은 1차항이 뭐죠? bx하고 그러니까 b 플러스 2c 요렇게 되고 상수항이 이제 bc인데 자 c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c가 0이면 이거 날라갔고요. bx가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b가 마이너스 4
그죠? 그 다음에 C가 0이었기 때문에 A는 0. 이런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는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7페이지까지 또 질문 있어요? 63번이요. 63번. 63번은 그 비교적 나머지 정리에 해당되는 문제 중에서는 기본 유형이죠. AX를 X-2로 나누었을 때 나눠 떨어진다. 이게 가야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A가 0이다. 또 A-2는 몇이다? 4다. 그쵸? 이거 두 개 딱 써놓고 그 다음에 AX를 이번에는 뭘로 나눴다 그랬냐면 X제곱 마이너스 4로 나눴다 그랬는데 이거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죠. 그럼 요거 곱하기 요 자리에 누구 자리? 목 자리. 그리고 요 뒤에가 이제 나머지 자리잖아. 근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 나머지를 구하고자 할 때는 얘가 몇 차식이냐부터 생각하는 거죠. 몇 차예요 지금? 2차로 나눴으니 나머지는 1차. 그럼 이 나머지 자리를 뭐라고 쓰면 돼? AX 플러스 B라고 놓고 A 값이 뭐고 B 값이 뭔지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A, B를 찾기 위해서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 아닌가? 요거 있고 두 가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윤서야 X 자리에 얼마를 쫙 넣어봐? 내가 알고 있는 게 이거랑 이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X에 얼마를 쫙 넣어봐? 2를 넣어봐. 2를 쫙 넣어보면은 이거 다 날라가죠? 요거 뭐가 되겠어? 그치, 그 값이 얼마고? 0이고 그 다음 또 X에 얼마를 쫙 넣어봐? 마이너스 2를 쫙 넣어보면 역시 날아가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B 얘가 얼마다? 4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요걸 연립해가지고 풀면은 A, B 나올 거고 그럼 답도 나오겠죠. 됐니까? 넘어갑니다. 자, 18페이지에는 질문 있나요? 65요. 자, 65는 방금 네가 질문한 것과 똑같은 문제. 그래요? 그죠? 똑같은 문제고 66번 보겠습니다. 자, 66번은요. fx를 요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라 그랬죠. 자, 여러분이 이제 2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를 만나면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가 굉장히 중요해. 얘는 지금 2차식들이 3개나 나오는데 셋 다 인수분해가 되죠. 인수분해가 되는 거는 다 나머지 정리로 풀면 끝나요.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1차식으로 줄일 수 있다는 얘기잖아. 1차식으로 쪼갤 수 있다는 얘기니까 나머지 정리를 다 적용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보면 fx를 얘 인수분해하면은요 x-2, x 플러스 1이죠. 요걸로 나눴을 때 몫이 있겠죠. 몫을 q1이라고 할게요. q1x 그리고 나머지를 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희주야 여기 x 자리에 얼마 넣어보고 싶어요? 2하고 또 마이너스 1을 넣어보고 싶죠. 그러니까 이 식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f2가 얼마인지 그리고 f-1은 얼마인지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둘 다 얼마일까? 2죠. 그죠? 둘 다 2죠. 이렇게 두 가지를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 줄에서. 자, 두 번째 줄로 넘어가면요. 자,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으니까 역시 인수분해해서 쓰면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이죠. 그리고 이제 몫이 있죠. 몫은 q2x라고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가 여기에 이제 4x 마이너스 5가 붙었어. 자, 소라, 이 식도 우리한테 두 가지를 알려주거든요. x에 얼마 넣고 얼마 넣어보고 싶어? 그렇죠. 그럼 1부터 넣어볼게. f1은 얼마일까? 그렇죠. f1을 집어넣게 되면 이거 다 날아가고 여기도 x자리에 1을 넣게 되니까 f1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지금 얘기해주고요. 또 f-3도 얘기해주죠. 자, 앞에 다 날아갔고 요거 얼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네 가지 지금 나머지 정리 형태로 네 가지의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네 가지 중에 내가 답을 찾을 때 필요한 건 두 가지 뿐이거든요. 자,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 싶은 거는 이걸로 나눴을 때의 상황이니까 자, 마지막 식을 써보면 fx는 자, 요거 인수분해하면은 x-1, x-2입니다. 요거 곱하기 qx가 있고요. 그때 나머지 rx를 지금 찾는 중이에요.
근데 강요가 얘는 당연히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래서 ax 플러스 b 이렇게 써놓고 그럼 여기서 저 나머지를 찾는데 나한테 필요한 거는 f 얼마랑 f 얼마? f1이랑 f2가 필요하죠. f1과 f2. 그래서 아까 찾아놓은 것들 중에서 이거랑 이것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거죠. 그것만 그럼 갖고 와서 풀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요 식에다 이제 2를 쭉 집어넣으면 f2는 자, 다 날라갔고 2a 플러스 b죠. 걔가 2가 되겠고요. f1은 다 날라가고 a 플러스 b죠. 걔가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요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rx 찾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rx 뭐 나와? 3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나와요. 3x 마이너스 4. 그러면 r1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겠네, 그지? 3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아무튼 2차식이죠. 끽해봐야 2차식으로 나누는 거라서 사실 나머지 정리를 충분히 공부했다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19쪽이 문제입니다. 19쪽 3차식으로 나눌 때 숙제는 아니었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설명하겠다는 거예요. 자, 19쪽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들이 전부 다 3차식으로 나누는 문제들인데 68번이랑 69번이랑 70번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요. 67번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단 68, 69, 70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이 3차식으로 나눌 때의 기본 유형이니까 우리가 6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8번. 자, 3차식으로 나눌 때 어려운 유형이지만 여러 번 풀어본 유형이기도 해요. 이제 아마 오늘 설명하고 나면은 또 설명할 일은 없을 테니까 잘 들읍시다. 자, 우선 fx를 항상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메인이 되는 식을 쓰는 거야. 이 메인이 되는 식이라는 건 우린 지금 3차식으로 나눈 상황이 궁금하니까 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상황을 써보는 겁니다. 3차로 나누었을 때. 그래서 fx는 x-1의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3. 자, 그리고 여기에 몫이 곱해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더하기 나머지 rx가 있겠죠. 우리가 앞에 장까지는 rx가 맨날 몇 차였어요? 1차나 아니면 상수였죠. 근데 지금은 3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 rx는 몇 차식인 거죠? 이게 2차식입니다. 2차식. 그래서 우리는 이 rx를 뭐라고 잡아놔야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2차식이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이 3차로 나눌 때의 핵심인데 이 가조건 있잖아요. fx를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이거다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건지가 이 이제 문제의 핵심인데, 자, 이렇게 생각하라 그랬죠. fx가 지금 크게 봤을 때 요 덩어리와 요 덩어리, 두 덩어리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fx가. 그런데 앞에 있는 덩어리는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이 앞에 있는 덩어리는 나머지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머지가 나오지 않는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 얘만 쓱 지워주고 나누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말한 5x-4라는 나머지는 이 앞에 덩어리랑 관련이 없으니까 어디서 나온 나머지야? 이 뒤에 덩어리에서 나온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뒤에 있는 덩어리, 이 rx라는 식을 rx를 x-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자, 문제에서 말한 fx를 나눈 나머지 이 5x-4하고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 rx를 x-1로 나눈 목도 생각할 수 있어요. 목. rx가 몇 차식이었죠? 요렇게 생긴 2차식이었죠. 그거를 요걸로 나눈다 그랬는데 얘도 몇 차식이죠? 얘도 2차식이에요. 2차를 2차로 나누면 몫은 뭘까? 상수죠. 상수. 그 상수가 누구겠어요? A가 됩니다. 왜 A냐면
나눗셈을 해봐. 이렇게 생긴 2차식을 이렇게 생긴 2차식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나눗셈을 하면 어떻게 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자 얘로 나누는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와야 될 거 당연히 뭐예요? a. 그럼 이게 몫인 거지, 그치? 그죠? 뭐 그 뒤에 뭐 진행이 되겠지만 a가 몫인 걸 찾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rx라는 식을 이 x-1로 나눴을 때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다라는 걸 알아버렸으니 우리는 이 rx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rx는 이걸로 x-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a죠? 그럼 여기다 곱하기 a를 하고요. 나머지가 이거죠? 플러스 5x-4 이렇게 rx를 표현할 수 있어요. 요 과정이 이렇게 표현하는 과정이 이 3차식으로 나눌 때 제일 중요한 과정이고 그럼 우리는 이 a만 찾으면 이제 rx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a를 찾기 위해서 아직 사용 안 한 조건이 뭐야? 이거 그치? 이거 나 조건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죠. 그래서 나 조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현준아, fx를 x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뭐랬죠? 맞아요. f-3. 그러니까 나 조건은 지금 f-3이 5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 그쵸? 그럼 이걸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전 메인식에다가 x 얼마 넣어봐? -3 넣어봐야지. 그럼 x에 -3을 넣게 되면 자 보세요. 앞에 덩어리는 그냥 뭐예요? 사라져버리잖아. 그러면 뒤에 rx만 남았는데 rx의 x자리에도 뭐가 들어가요? -3이 들어가니까 결국 r-3과 f-3은 똑같아요. 그래서 r-3이 결국 얼마다? 5다. 얘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r-3이 5라는 걸 여기다 이제 넣으면은 누가 나와? a 나오죠. a가 나오면 rx 완성된 거죠. 그럼 끝난 거예요.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요 과정을 있잖아. 자, 처음에는 어렵죠. 처음엔 어려운데 지금 똑같은 문제가 68번, 69번, 70번 다 똑같다 그랬잖아. 그지? 이 68번 문제를 한 2번, 3번 잘 반복해서 보면서 그걸 그대로 이제 그 69번과 70번에 적용해가지고 반복해서 풀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완전히 100% 다 이해하지 못했더라도 이 중간중간 필요한 단계에서 아 여기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여기선 이렇게 하는 거였지 약간의 암기가 추가가 되면 풀 수 있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바꿔도 풀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래서 결론은 r-3을 구해보면 r-3은 16a-3이면 -19니? 얘가 5인가? 그죠? 그러면 16a가 24가 되네요. 그럼 a는 2분의 3이네요. 그쵸? a는 2분의 3. a가 2분의 3인 것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은 이제 rx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rx는 2분의 3 x-1의 제곱 플러스 5x-4 이렇게 됐고 문제에서 마지막에 r2를 구하라 했으니까요. 2를 쭉 넣어주면 되겠네. 그지? 강요가 얼마야? 2 넣으면? 일단 이거는 그냥 2분의 3이잖아. 근데 여기 2 들어가면은 10 빼기 4 6이잖아. 그죠?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6이잖아. 2분의 3 더하기 6은 얼마죠? 2분의 15. 그죠? 2분의 15. 자, 그거를 분수를 P 플러스 Q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그치? 할 수 있어, 가야.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이거랑 69, 70은 똑같은데 67번은 살짝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먼저 좀 볼게요. 67번. 자, 67번은요. f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마이너스 14고 뭐 여기까지 똑같은데 이렇게 나눈 나머지가 이겁니다. 조금 더 복잡한 느낌이죠. 아까는 2차로 나눈 나머지가 뭐고 1차로 나눈 나머지가 뭐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줬는데 이번에는 이것도 2차로 나눈 거고 이것도 2차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약간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물어본 게 같아요.
f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뭐냐 이 질문이 똑같기 때문에 전체적인 풀이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얘도 봐봐. 한 번 더 보여줄게. 메인식부터 쓰라 그랬죠? 메인식을 써볼게요. fx는 x 플러스 2의 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에다가 곱하기 qx. 자, 더하기 rx인데 rx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그래서 rx의 형태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자, 그럼 한 덩어리, 두 덩어리의 합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지금 첫 번째 덩어리에 x 플러스 2의 제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조건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자,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안 생겨요. 듣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덩어리에서는 생기겠지. 두 번째 덩어리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문제에서 말한 이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두 덩어리의 합인데 얘는 나머지가 하나도 안 나오는 덩어리니까 얘 빼고 이쪽 덩어리에서 나온 덩어리 나머지가 전체의 나머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rx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자, 요게 5x 아니죠. x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알고 있으니까 목도 알면 좋겠죠. 목도 알면 좋겠지. 근데 몫은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죠. 자, 이걸로 나눈 몫이면은 이번에도 몫은 요거 되겠죠. a가 되겠죠. 왜 a라 그랬냐면 얘를 얘로 한번 직접 나눠봐라 그랬죠. 나눠보면 목 자리에 a가 딱 들어가야 되잖아. 자, 그럼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우리는 rx를 이제 다르게 쓸 수 있는데 가야 뭐라고 써야 돼? 몰라요. 알아. 너는 알아. 얘를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잖아요. rx라는 식을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래요. 뭐라고 써야 돼? 플러스 1의 제곱 곱하기 a 더 x 마이너스 그래, 알잖아. 왜 알면서 모른다고 해. 이게 rx야. 그럼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거 뭐 남았어? a 남았죠. a만 찾으면 끝이에요. 자, 이 a를 찾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조건이잖아.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가 x 플러스 11이다.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국 이 말은 이런 말이잖아. fx를 x 마이너스 3의 제곱으로 나눠보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x 플러스 11이다. 지금 이거잖아. 그러면 이게 2차식이지만 1차식처럼 그냥 취급해버려가지고 x에 얼마 넣어버릴까요? 3 넣어버려. 그럼 f3이 나오잖아. f3이 얼마예요? x에 3이 들어간 거니까 여기 3이 들어갔으니까 14 이렇게 되겠죠. 그럼 f3이 14라는 걸 찾았으면 그 f3이 14라는 것을 메인식에다 적용하면 되죠. 여기 x에 얼마 넣자? 3 넣자. 그래서 3을 쭉 넣어주면 자, 결국 또 앞에 있는 덩어리는 없어져 버릴 테니까 f3은 r3과 똑같죠. 그래서 얘가 r3이랑 같다. 예.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이잖아요. 네. 첫 번째 더하고 그냥 마이너스 2로 해가지고 해서 풀면 안 돼요. 물론 첫 번째 식에서도 우리가 f-2가 마이너스 16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닌데 사실 이렇게만 하면 못 푸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봐. 만약에 첫 번째 조건을 이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조건을 이거라고 생각해서 이 두 개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우리는 미지수를 두 개밖에 못 찾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처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잖아. 처음에 내가 이런 생각들을 못하면 처음에 나머지를 이렇게 써야 되잖아. 그럼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게 몇 개예요? A, B, C 세 개를 찾아야 되잖아요. 세 개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조건을 강혁이 말대로 이렇게 쓰고 두 번째 조건도 이렇게 써버리면 나는 조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조건 두 개 가지고 미지수 세 개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아요. 못 찾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만 풀리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2차식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쓰는 거는 얘가 알려주는 정보가 이만큼인데 그 중에 우린 요만큼만 쓰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괜찮아. 이미 위에서 얘가 알려주는 정보를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1차식이 주는 정보처럼 생각해도 풀려요. 하지만 처음에 주어져 있는 얘도 그렇게 취급해버리면 우리는 요 두 개밖에 못 갖고 있기 때문에 저 A, B, C를 모두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밑에 과정을 못 해버리기 때문에 미지수를 3개에서 하나로 줄이질 못해요. 그럼 못 풀거든. 그래서 3차식으로 나눌 때는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지수 하나로 줄여야 그걸 마지막에 요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다. 하지만 또 3차식으로 나누는 이 유형이 모든 문제집에 다 나오고요. 또 뭐 교과서에도 나오고요. 시험에도 나오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이번 시험에 나올지 모르죠. 근데 이거는 예. 안 나와요. 뭐요? 이거 그 14쪽 유형은 제가 나온 걸 못 봤어요. 지금까지 시험. 14쪽이 뭐죠? 아 이거요? 난 봤는데 나온 거. 나왔어요? 그럼요. 한 번도 안 나왔는데요? 너의 그 좁은 경험치를 너무 일반화시키지 마라.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게 마무리를 해보면 아까 F3이 14, 그럼 Rx라고 썼구나. R3이 14죠. R3이 14. 자, R3이 14라는 것을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R3 해보면은 이게 25A가 되네요. 25A 마이너스 11인데 그것이 14니까요. A가 1 되겠네요. 그러니까 1. 그래서 이 자리에 1이 들어간 것이 Rx가 됩니다. 그러면 R-3 계산할 수 있겠죠. R-3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7이 되겠네요. 그렇죠? 아닌가? 아닌가 보다. R-3이면 앞에 1이 있으니까 16인가? 마이너스 16? A 마이너스 10이죠. 어? 이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미 A가 1인 건 찾았잖아요. 요렇게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A가 1이라고 생각하시고 R-3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은 요게 1 되잖아. 얘까지 해도 1이잖아.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4니까요. 마이너스 16. 그치? 답은 3번입니다. 자, 요게 이제 3차식으로 나누는 유형이었고요. 넘어가 봅니다. 넘어가서 20페이지는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나머지 정리랑 똑같은 건데 나머지가 0일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인수정리 문제들은 가령 예를 들면 이런 72번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자, 우리가 요거를 fx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 fx가 얘를 인수로 갖습니다 라 그러면 딱 보자마자 우리 두 개 쓸 수 있죠. f 뭐하고 f 뭐? f 마이너스 1하고 f2 쓸 수 있죠. 이게 둘 다 얼마인 거예요 지금? 0인 거죠. 인수로 갖는다라는 거는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f-1과 f2가 둘 다 0입니다. 이렇게 이제 푸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71과 72와 74는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73은 조금 달라요. 73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는 조금 이제 시야를 넓혀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다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73번 어떻게 풀까? 쌤, 아까 문제 풀고 수학에 흥미가 떨어졌어요. 너는 그런 게 얼굴에 되게 잘 들어가. 왜요? 그럼 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흥미를 가져봐. 이거요? 그래서 졸려? 졸린 것 같은데? 혹시 방법을 깨달은 사람 있나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잠깐 시간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 플러스 B 넣어갖고 A, B는 마이너스 3에서 맞아요. 자, 여러분들이 FA가 0이고 FB가 0이다라는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FX는 0이다라는 식의 AB가 이 방정식의 뭐인 거예요? 그쵸? 이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A하고 B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여기다 A를 집어넣었더니 성립하는 거고,
여기다 b를 넣었더니 성립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은 0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두 실근이 지금 a, b인 거예요.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뭐야? a 플러스 b가 5인 거지. 우리한테는 a, b보다 뭐가 더 익숙해요? 알파, 베타가 더 익숙하죠. 그러니까 원래 알파, 베타가 하던 역할을 지금 a, b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두 근의 합이니까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곱하기 b 요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보이면 그 다음은 아주 쉬워요. 뭐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게 이제 FAB잖아. 근데 방금 AB가 마이너스 3이었잖아. 그러니까 FAB는 F 마이너스 3을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라. 그러면 9 더하기 15 마이너스 3 이렇게 돼가지고 답은 21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유 정재현이 많이 컸다. 근데 FX가 왜 0이에요? FA는 0이죠. 여기 FA는 0이라고 했고 FB는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FX를 0이라고 놓은 그 식에 A, B를 집어넣었을 때 성립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FX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A를 넣어도 0이 되고 B를 넣어도 0이 되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A도 넣고 여기다가 B도 넣으려고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방정식의 모양으로 쓰려고 그런 거예요. X라는 애를 살려가지고 방정식의 모양으로 썼을 때 그 X 자리에 A를 넣거나 B를 넣었을 때 둘 다 0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너 fx가 이렇게 생긴 식이야. x제곱 플러스 뭐 ax 플러스 b 이런 식인데 만약에 f1도 0이고 f2도 0이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겠어? 1에 넣었을 때 0이고 2 넣었을 때 0. 그 말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 되게 만드는 x값 두 개가 1이랑 2라는 말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그거 다시 말하면 fx가 0이 되게 하는 그 x값이 1이랑 2인 거잖아. 그럼 여기서도 fx가 0이 되게 하는 두 x값이 a하고 b인 거잖아. 그러니까 방정식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기 위해서 fx는 0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재밌죠? 이런 게 수학의 세계다. 흥미를 잃지 말도록. 자,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아우, 21페이지. 또 가희가 또 흥미를 잃을 것 같은데. 21페이지. 자, 일단 21페이지가 처음 보는 문제는 아니죠. 네. 그죠? 뭐 호원 교과서에도 나오고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75번부터 봐야 되더라. 75번. 75번이 제일 기본이고요. 그 다음 77번이고요. 네. 그 다음 76번이거든요. 레벨이 이렇게 돼요. 75, 77, 76 요 레벨로 조금씩 어려워지거든요. 78은 지금 78은 쉽지 않아요. 78은 그쵸? 78은 별로 어렵지 않죠? 아니면 다른 게 있나? 뭐 특별할 거 없습니다. 75, 77, 78 요렇게가 지금 난이도가 증가하는 순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75는요.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요거 했는데 여기가 동일하게 다 이렇게 2가 나왔죠. 요렇게 나오면 우리는 px라는 식을 여기 이제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것도 말을 해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x-1 x-2 x-3 플러스 2 하면 끝이에요. 이게 그 과정을 우리가 서술을 하려면 이번에 호원도 서술형 하나 있죠. 네. 그렇죠? 그 하나가 이게 나올 수도 있어. 호원 교과서에 보면은 요게 이렇게 맞아요. 단계별로 나오잖아. 네. 그렇죠? 요게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서술형으로 설명을 하려면 px 말고 하나 이제 동원해야죠.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자, 지금 px에서 2를 뺀 걸 새로운 qx로 하나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qx의 역할은 뭐냐면 1을 집어넣었을 때도 0이 되게 하고 2를 집어넣었을 때 3을 집어넣었을 때 계속 그 시계값이 0이 되게 하는 그런 3차식을 하나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px는 1 넣어도 2 나오고 2 넣어도 2 나오고 3 넣어도 2 나오니까 px에서 2를 뺀 식을 생각하면 자, q1은 어떻게 될까? q1이라는 건 이 정의에 의해서 p1에서 2를 뺀 거잖아. 근데 p1이 2였잖아요. 네. p1이 2였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0인 거죠.
가해야. 그럼 Q2는 무슨 뜻이에요? P2 마이너스 그렇죠. P2 마이너스 2죠. 근데 P2도 2였잖아. 그럼 이것도 0이죠. 마찬가지로 Q3도 그러면 Q3도 P3에서 2를 뺀 거니까 이것도 0이죠. 그죠? 그러니까 QX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QX는 0을 만족하는 그런 X값이 1, 2, 3 세 개가 있는 거죠. 1 넣어도 0 되는 식이고 2 넣어도 0 되는 식이고 3 넣어도 0 되는 식이잖아. 그럼 QX는 어떤 인수를 꼭 가져야 돼?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려면 어떤 괄호가 있어야 돼요? 요 괄호 있어야죠. 요 괄호. 요 인수가 있어야 x에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쫙 다 0으로 만들 수 있고 2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니까 x-2도 있어야 되고 3 넣었을 때도 0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그리고 qx도 당연히 x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식일 거기 때문에 qx는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앞에 뭐 붙거나 붙는 거 없이 이렇게 생긴 애가 qx예요. 근데 그 qx가 누구랑 똑같다 그랬었냐면 px에서 2를 뺀 것과 똑같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서 요 마이너스 2를 쓱 넘겨주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서술을 하려면 풀이 과정을 설명을 하려면 이런 형태로 써주셔야 되겠고 그냥 만약에 풀이 과정 필요 없이 그냥 객관식으로 나왔다 그럼 보자마자 이렇게 써도 돼요. 이쪽에 나온 값이 똑같이 2 똑같잖아요. 그러면은 괄호 3개 넣어주고 끝에다 그걸 그냥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1 넣어도 2 나오고 2 넣어도 2 나오고 3 넣어도 2 나오겠지. 그치? 네, 그런 식으로 75번을 처리하면 되겠고 75번을 그렇게 푼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77번은 어떻게 할까? 선생님 근데 PX 마이너스 2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px가 계속 2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만들어야 1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되는 식을 만들어야 이렇게 인수 정리를 써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1을 집어넣었을 때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2가 나온 거를 빼줘야지 0이 될 거니까 px에서 2를 뺀 식을 새롭게 정의를 하는 거야. 그래야 1 넣어도 0 나오고 2 넣어도 0 나오고 3 넣어도 0 나오는 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자, 77번 한번 해볼게요. 얘는 75번과는 조금 다르죠. 얘는 1 넣었을 때는 1이 나왔고 3 넣었을 때는 3이 나왔고 5 넣었을 때는 5가 나왔죠. 자, 혹시 딱 보자마자 직감적으로 이거 fx는 이거구나 느낌 오는 사람? 어? fx 식을 얘기해 줘야지. fx 식이 어떻게 생겼을까 느낌이 오는 사람? 0이요. 굉장히 똘똘한 표정으로 0이요라 그랬는데 0은 아니죠.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75번에서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fx가 뭘 가질까요? 이건 가져요. x-1과 x-3과 x-5를 가져요. 근데 이대로만 써놓으면 안 되지. 여기에 이제 어떻게 해줘야지 fx가 될까요? 더하기 9를 해요. 9요? 네. 9는 어디서 나왔죠? 5 더하기 3 더하기 1 아니에요?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요 상태에서 x에다가 1을 넣으면은 1이 나오게 하고 싶고 3을 넣으면은 3이 나오게 하고 싶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아까 전에는 1을 넣었을 때 2가 나오고 2를 넣어도 2가 나오고 3을 넣어도 2가 나오게 하고 싶었죠. 그래서 끝에다가 플러스 2를 붙였죠. 근데 이번에는 1 넣었을 때는 1 나와야 되고 3 넣었을 때는 3 나와야 되고 5 넣었을 때는 5 나와야 돼요. 맞아요. 플러스 x 붙이는 겁니다. 오. 되잖아. 여기다 x 붙여놓으면은 1 집어넣었을 때 앞에 거 다 날라가고 1 되고요. 3 집어넣었을 때 이거 다 날라가고 3 되고요. 그죠? 5 집어넣었을 때 다 날라가고 5 되잖아. 현준이. 지금 생각한 거야, 현준아? 센스가 있구만. 그쵸. 이거죠. 그쵸. 그래서 앞에 75번 문제를 잘 이해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시험에 이게 나왔다. 그러면 이 x를 붙인다는 것만 생각하면 그럼 끝난 거잖아. F4는. 계산하면 되잖아. 그지? 3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더하기 4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얼마야? 1번이죠. 이게 해놓고 보면 쉬워. 내가 이걸 생각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가 이제 관건이고요. 그러면 76번은 어떻게 풀까요? 이번에는
잘 알겠어요. 알 것 같아? X 플러스 1.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77번 문제에서 끝에다가 더하기 x를 붙이면 되네 이 생각을 했다면, 그럼 이 문제는 이제 달라진 게 뭐냐면 1 넣었을 때는 2가 나왔으면 좋겠죠. 1 넣었을 때는 2가 나왔으면 좋겠고, 3 넣었을 때는 4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죠? 5 넣었을 때는 6이 나왔으면 좋겠잖아. 이쪽에 들어간 숫자보다 이쪽에 나오는 숫자가 1만큼 컸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같은 원리로 px는 x-1, x-3, x-5 이거 깔아주고 끝에 더하기 x 더하기 1 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p7 집어넣어서 쫙 계산하면 답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56이에요? 네, 답은 56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그 뒤에 이제 변형 문제 한 23쪽까지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고, 그 뒤에 25쪽부터는 이제 인수분해로 넘어가가지고 뒤에 뭐 조립제법하고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화요일까지 우리의 목표는 41쪽까지인데, 일단 뭐부터 쭉 풀으라고? 홀수번부터 쭉 풉니다. 그래서 홀수번을 내가 41쪽까지 다 풀었는데 아직 시간이 남았어. 더 풀 수 있어. 그러면 짝수번도 풀어보시고요. 네, 41까지 홀수번 풀어오는 게 숙제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토요일날은 1시까지 오시고요. 현준아, 토요일날 1시까지 여기로 오면 돼. 어디